안녕하세요. 오일독 채널의 멍상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아토피용 샴푸바의 재료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소개해드린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문제의 가성소다입니다. 제가 앞서 재료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성소다는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피부에 닿는 것도 위험하고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긴팔과 장갑, 마스크를 착용 후 환기가 가능한 곳에서 작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가성소다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을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환기, 긴팔, 마스크, 장갑입니다. 그리고 작업하는 공간에는 아이들이나 반려견 등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가성소다를 물과 섞으시는 용기입니다. 가성소다를 물과 섞으실 때 사용하실 용기는 스테인레스이거나 내열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해 주세요. 유리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가능하시면 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꼭 주의하실 점은 집에서 사용하시는 알루미늄 코팅 냄비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알루미늄 코팅 냄비에 물과 가성소다를 섞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지옥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물과 가성소다를 섞는 과정도 주의해 주세요. 반드시 물에 가성소다를 넣으셔야 합니다. 가성소다에 물을 넣으시면 다시 한번 눈앞에 펼쳐지는 지옥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성소다와 물을 섞는 방법은 물이 담긴 용기에 가성소다를 용기 가장자리로 살살 부어준 후 곧바로 저어 잘 섞어줍니다. 오늘 저는 수상층을 카모마일 저먼워터와 카모마일 로먼워터를 반반씩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가성소다를 물과 섞으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하기 전에 워터류를 냉동실에 넣어 살짝 얼립니다. 살얼음이 언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100도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실온의 워터에 작업을 하게 되면 100도는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이 온도를 50도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작업 시간이 길어지게 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잘 섞으셨으면 온도가 내려가도록 한편에 놓아둡니다. 두 번째로는 베이스 오일을 용량대로 계량해 줍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팁. 저는 베이스 오일을 계량할 때 0점을 잡지 않습니다. 보통은 오일 한 가지를 계량하고 0점을 잡고 또 계량하고 0점을 잡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지만 앞으로 비누를 만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끔 레시피가 복잡해지면 계량을 하다가 헛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0점을 잡지 않고 처음부터 계량해서 오일의 총량인 750g이 될 때까지 한 번에 계량을 해주시면 중간에 헛갈리더라도 오일의 양을 보고 어디까지 계량했는지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베이스 오일은 5가지이지만 어떨 때는 7종류나 8종류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베이스 오일을 계량하실 때 중간에 0점은 잡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의 계량을 마치셨다면 핫플레이트에서 가열해 주세요. 오일을 가열할 때 주의사항은 온도계가 용기 바닥에 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바닥 온도, 즉 핫플레이트 온도가 반영되기 때문에 반드시 바닥에서 떨어뜨린 상태에서 온도를 재주셔야 하고요. 센 불에서 급하게 가열하기보다는 중불 정도에서 서서히 가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일은 초반에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느 한순간 급격하게 올라가므로 잘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보통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 고체 형태의 오일을 사용해도 다 녹기 때문에 60도에서 65도 사이에서 오일의 가열을 멈춰주시면 됩니다. 제가 천연비누 소개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만드는 샴푸바는 저온 숙성 비누입니다. 베이스 오일과 가성소다가 각각 4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섞어주시면 되는데요. 공기가 더울 때, 즉 여름에 가까울 때는 40도 초반 근처에서 공기가 추울 때
즉 겨울이 가까울 때는 40도 후반 근처에서 서로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성소다의 온도가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저의 경험상으로는 가성소다가 70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 오일 작업을 해주시면 얼추 비슷한 시간에 작업이 끝나실 겁니다. 가성소다를 녹인 물과 베이스 오일의 온도가 40도에서 50도 사이일 때 섞어줍니다. 오일과 가성소다를 녹인 물을 섞어주는 작업을 교반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레이스가 날 때까지 교반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트레이스란 비누액이 걸쭉해지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캐러멜을 녹인 정도의 점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 섞어주실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점도가 없어 보입니다. 이 액체를 캐러멜 정도의 점도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그 방법은 저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저어 주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어 주세요. 계속 저어 주세요. 또 저어 주세요. 여기서 또 한 가지의 주의사항은요. 저어 주실 때는 꼭 한 방향으로 저어 주셔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저어 주시지 않으시면 트레이스가 나지 않습니다. 핸드 블렌더를 사용해서 저어 주셔도 되는데요. 교반 작업 초반에는 손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작업 시작 5분 정도가 지나면 핸드 블렌더를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핸드 블렌더를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과트레이스가 나거나 기포가 많이 생겨서 비누의 질이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힘이 들지만 손으로 많이 작업해준 비누가 나중에 보면 쫀쫀하고 좋습니다. 핸드 블렌더로 저어주실 때도 역시 한 방향으로 저어주셔야 하는데요. 처음 포인트 몇 군데를 군데군데 돌려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몇 번 저어주신 후에는 다시 손으로 저어주세요. 천연비누는 느림과 인내의 미학입니다. 그러니 힘들다 생각 마시고 정 힘들 때만 핸드 블렌더를 사용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손으로 작업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상태가 트레이스가 났을 때의 상태입니다. 거품기의 자국이 눈에 보이시죠? 아마 비누를 많이 만들다 보시면 아실 겁니다. 위의 상태가 되면 이제 거의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첨가물을 먼저 넣고 잘 저어준 후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첨가물과 에센셜 오일의 순서는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첨가물과 에센셜 오일을 다 같이 넣고 저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병풀 분말이 가루 형태라 풀어주는데 좀 힘이 듭니다. 뭉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시면 꼼꼼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액상으로 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넣어주시고 골고루 저어주시기만 하면 되니 좀 더 편하실 듯 합니다. 첨가물과 에센셜 오일을 넣고 잘 저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비누액을 1kg짜리 비누 몰드에 부어줍니다. 잘 부어준 후 몰드를 바닥에 탕탕 치면서 표면을 고르게 손질해 줍니다. 비누액이 담긴 몰드는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보온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에 비누화가 일어나므로 온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여름철에는 그냥 따뜻한 담요 정도를 덮어주셔도 되고 겨울철에는 흔히 구하실 수 있는 스티로폼에 넣고 담요를 덮어 보온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계절에 상관없이 비누를 만들 때 스티로폼에 비누 몰드를 넣고 주변을 신문지를 넣어 채워둔 후 위를 담요로 덮어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요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웬만해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만들어 본 바로는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지났을 때 꺼내서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24시간의 비누를 잘라주시면 조금 무름감이 있고 48시간이 되면 조금 단단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35시간 정도 되었을 때 잘라주시면 적당한 굵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누를 몰드에서 꺼내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누는 원하시는 두께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예쁜 도장이 있으신 분들은 도장까지 찍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사항. 이 작업을 하실 때도 반드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해주세요. 아직까지 가성소다의 성분이 남아있어 맨손으로 작업 시는 손이 따갑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해 화학물질인 가성소다의 성분이 바뀌고 글리세린이 생기는 기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을 숙성시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비누가 저온 숙성 비누인 이유입니다. 숙성 기간은 보통 최소 4주에서 6주 정도 숙성 시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8주 이상의 숙성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성을 하는 이유는 나쁜 성질이 좋은 성질로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숙성을 시키는 환경, 즉 온도와 습도가 중요합니다. 숙성시키기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이고 습도는 35에서 45% 사이일 때입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위의 환경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넉넉한 숙성 기간을 가져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 8주 이상, 길게는 12주까지도 숙성 기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샴푸바는 반려견들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게다가 피부 트러블이 있는 아이들이 사용해야 하는, 피부에 직접 닿아야 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숙성 기간을 최소 8주 이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온 숙성 비누는 좋은 환경만 유지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비누가 됩니다. 1년이 지나도 성분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숙성 기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자꾸 잔소리쟁이가 되려고 합니다. 설명을 시작하다 보면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다음 시간에는 저온 숙성 비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